자, 예, 5장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요. 그죠? 네. 자, 일단 오늘 날씨도 좀 흐리고, 그 다음에 지수도 조금 흐리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간을 좀 잡아드리고, 이틀 동안의 이제 공개 방송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상은 하고 있었고, 뭐 우리 회원들한테도 이걸 많이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다운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기분을 좀 업되게 해드리려고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드렸는데, 아무튼 많이 좀 다운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특히 11월 달에 이게 더 심하거든요. 12월 달에는 그나마 좀 나은데 11월 달에 되면은 좀 많이들 아무튼 다운되세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오후에는 이제 그 얘기는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죠? 네, 그 얘기는 빼고 오후에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오늘 오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대선주 있죠? 대선주 흐름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 수혜주, 그린이들 수혜주를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아주 열심히 이제 시황 설명 드리고, 그죠? 그다음에 시젠 같은 것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좀 시젠 같은 경우에 매수하실 때 좀 조심을 하셔라. 그다음에 지수는 이제 너무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굉장히 잘 올라갔다라고 1시간 반 동안, 그죠? 네, 목이 터져라 외치고 가르쳐드리고 딱 방송을 마쳤는데, 여기 채팅창에 이제 글 올라오는 거 보고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지수 괜찮다, 뭐 살짝 누를 자리긴 한데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한 분이 지수 너무 올라가서 오늘 조정할 기분이다 이렇게 글 써놓으셨고, 시장 같은 거 조심하셔라 좀 이제 좀 주의해서 좀 매매하셔라 그랬더니 시장 무상자설 나오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이제 이런 걸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얘기했던 게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네, 그런 걸 써놓으셨습니다. 이제 글 쓰신 분들은 지금 나가신 것 같은데 죽으라고 열심히 얘기했더니 딱 저런 걸 치시는 거예요. 자, 얘기가 제가 왜 할까요? 그렇죠, 인간 집회예요. 제가 왜 오전에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주의를 많이 드린 거거든요. 근데도 나오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저분들이 잘못돼서 이제 이런 얘기 꺼낸다기보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동일한 행동과 동일한 패턴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주식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뭐 잠깐 보여드렸지만 뭐 존니 대표 그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강방천 그 대표님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펀드도 판매가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러겠어요? 개인들이 혼자서 직접 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이거죠. 어디가 있겠어요? 시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젠을 보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다 떨어진 것 같고, 그죠? 네. 다 떨어진 것 같고 이제 왠지 또 올라갈 것 같고, 그죠? 저점 매수 기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는 거거든요. 시즌이 끝났다는 말은 이제 안 쓰겠습니다. 하지만 신중하셔야 됩니다. 매우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네, 혁바님 어서 오세요. 네. 혁바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시즌 이런 것들 지금 매수하실 때는요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쪽에 들어가서 이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이걸 예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얘기 다 해드렸어요. 이제 개인들이 어디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까 두 분이 딱 써준 거예요. 한 사람은 수많은 개인들이 지수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대표로 써주신 거고, 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CJN이 참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다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좀 얘기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전 대답을 안 해드려요. 원래 공방이나 무방하면 전문가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다 대답해 주시죠. 저는 저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왜요? 세력이 있는 쪽, 그죠? 돈이 있는 쪽, 돈이 움직이는 쪽을 얘기해 드려야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가 오르고 내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평선이 우리 회원들은 잘 보시면 돼요. 우리 회원들 제가 요즘에 교육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평선 여기 5일선이죠 지금. 5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을 캔들이 그전에는 이렇게 카페트처럼 그죠? 깔고 앉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5일 이동평균선을 덮고 있죠. 거래도 감소하다가 나오면서 말이죠. 그렇죠? 뭔지 아시죠 이거? 네. 잘 보셔야 돼요. 주가가 이평선을 특히 5일 이평선을 덮고 있으면 매우 신중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이제 요 얘기 잠깐 더 하고 갈까요? 아까 뭐 무상증자설 나온다는데 매수도 될 거예요? 라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무상증자설이 나올까요? 그쵸? 왜 하필이면 여기서 나올까요? 재료 다 떨어졌나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떤 종목들 오르느냐 이걸로 갑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아까 잠깐 올라갔었지만 지금은 하락하고 있죠. 소폭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네. 오늘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오늘은 그냥 좀 올라가다가 말죠. 네. 근데 코스피 지수는 아까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그죠? 지금 마이너스 0.2%지만 뭐 괜찮아요. 네. 아무튼 아까는 누가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를 오늘 받쳐주고 있었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를 받쳐준 업종은 먹고 마시고 바르는 쪽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먹는 거 SPC 36 겨울 되면 호빵 생각나시죠? 최근에 SPC 36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먹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시는 거는 누구겠어요? 롯데칠성이죠. 바닥을 잡고 멋지게 거래 터뜨리면서 올라오게 돼요, 그죠?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피부가 먹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옛날에 그런 유명한 광고 카피도 있었잖아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모레퍼시픽이죠. 화장품 6% 분노의 폭등 나오죠. 아모레지 이것도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급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네, 상승이 잘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오늘은 요쪽에 가죠. 자, 차트 모습을 보시면 어때요? 차트 형태가 어때요? 여태까지 못 가고 소외당에 있었던 이제 그런 업종 그런 테마주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못 갔던 것들이죠. 이쪽에서 이런 것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쪽을 바로 볼까요? 잠깐만요. 대선주 얘기 먼저 해드릴까요? 그린 뉴딜 얘기 먼저 해드릴까요? 그린 뉴딜 쪽으로 가면은 바이든 쪽도 얘기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크게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린 뉴딜을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몇 번 쓰긴 할 것 같은데 우리 정의원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뭐부터 해드릴까요? 대선주? 그린 뉴딜부터 얘기할까요? 네, 그린 뉴딜이 좀 짧으니까 그나마 짧은 거 먼저 얘기하고 할게요. 근데 지금은 그린 뉴딜보다 지금 누구죠? 대선주들이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움직이는데 참 재밌는 게 완전히 양극화예요. 양극화. 제가 전문가이면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엔 테마주에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바이든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수혜주를 보죠. 그린 뉴딜 관련주들은 굳이 뭐 바이든 수혜주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신재생 에너지, 뭐 녹색 성장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린 뉴딜은 이제 우리나라 수혜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자, 볼까요? 최근에 이제 이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이제 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게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 얘기는 아니니까. 아무튼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워낙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특히 풍력이죠. 요번에 해상 풍력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정부 정책주로 급등을 많이 했었어요. 아모레지는 아니고 SDN을 보면 되겠네요, 그죠? 다 이거 저희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저 바닥에서 다 추천 나갔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죠, 그죠? 유니슨 볼까요?
유니슨이 풍력 관련주를 많이 올라왔어요.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정책으로 뉴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뜬금없이 디지털 뉴딜을 얘기하더니 뜬금없이 그린 뉴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정책을 펼쳤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정부에서 아무튼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테마주들이 형성이 돼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바이든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었던 9월 말 그때 이후로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해서 그 그린 뉴딜 관련주, 태양광 풍력주들이 더 추가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니슨이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정부의 힘으로 그죠? 우리나라 정부 정책주로 급등을 한 거고 뒤에는 바이든으로 한 번 더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쌍봉을 이렇게 현재 찍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여기서 물려가지고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죠. 보통 7,000원에 많이 물리셨을 텐데 7,000원대에서 지금 5,400원이니까 정확하게 한 20% 정도 손실나 계실 거예요. 여기서 운봉한테 더 맞으면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마음고생들이 많이 좀 심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운봉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풍력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지금까지 한 얘기, 지금까지 왜 이런 얘기를 쭉 했냐면 왜 올라왔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맨날 그냥 차트만 쳐다보고 악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면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올라왔는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어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올라왔고 그때그때마다 왜 하락을 했는지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왜 이게 또 이만큼 올라왔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들어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필패 반드시 손실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올라갔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죠? 네. 과거를 알아야 돼요. 과거.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맨날 과거 얘기만 하느냐. 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앞으로 걸 얘기해줘야지 왜 과거만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분 주식 아직도 덜 배우신 분이에요. 왜냐면 미래를 알기 위해서 과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맞죠? 이럴 때 한번 일반 한번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쫙 한번 찍어주셔야 되는데 뭐 찍어달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맞지 않나요? 왜 그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 그 다음에 그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서재에 가면은 역사책이 많겠습니까? 역사책이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왜요? 반복되니까 똑같이. 그쵸? 예, 혁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거든요. 과거 얘기를 많이 해드린 이유가 뭐예요? 똑같다고 빨리 눈치를 채시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렇게 불평 불만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죠. 잘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듣고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요? 앞에서 왜 올라왔는지 얘기해드렸죠?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때문에. 여기는요 차기 미국 대권 후보 그때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우리나라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서요. 근데 주가는 왜 이러죠? 거래도 있는데 거래가 없어서요? 아니요. 거래 있어요. 근데 왜 이럴까요? 힘을 못 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좋아하시잖아요. 힘이 없죠. 그 다음에 네네 맞습니다. 상승동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태양광 SDN 이상하죠. 힘이 없어요. 왜요? 바이든 이분이 확실하게 됐다면서요. 세력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요. 겨울 타는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좀 비타민 D가 좀 부족한가 봐요. 그죠? 네. 가을 타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가을, 겨울. 네. 그죠? 그 다음에 신성이 이제 뭘까요? 이건 그나마 좀 낫긴 하죠. 근데 잘 보세요. 거래가 없어요? 거래 많아요. 수급이 없어서 그 핑계는 못 대지 않습니까? 천천히 빠지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대마초도 바이든 수혜주죠. 그러니까 그린 뉴딜은 아니지만 슥 하락하고 있죠. 거래도 없어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데 여기서 양봉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밑에를 깨면 안 돼요. 깨면은 차트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양봉 밑에를 깨면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손절가 거는 사람들이 마지막 6.25 전쟁으로 따지면 낙동강 전선이라고까지 생각하는 데가 어디냐? 이 양봉의 하단이에요. 여기 깨지면 이제 다 끝난 거거든요. 차트 볼 줄 아는 분들 이제 아마 아실 겁니다. 거의 낙동강 전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죠. 마지막 손절 라인 여기를 깼거든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오성 첨단 소재만 왜 있느냐? 신성 ENG는 그나마 버티고 있다 그랬죠. 근데 SDN을 잘 보시면 마지막에 나왔던 양봉 있죠, 이거? 여기 밑에를 깼어요. 이건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매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끝났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이든 수혜주로 불렸던 게 또 뭐예요? 한스롬 데코죠. 그렇죠? 이것도 잘 보세요. 뭐 바이든 당선됐다 그래서 양봉 뽑았었죠. 거래 많거든요, 이거.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 밑을 깼다고요. 줄줄줄 흘러내리거든요, 지금. 끝난 건 아니겠지만 이건 뭐냐면 이제 탄소 배출권 그거예요. 각각 바이든 수혜주, 그린 뉴딜 수혜주의 대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빨리 생각하셔야 되냐? 첫 번째, 바이든 대선 그거 대통령 됐다는 얘기 듣고 잽싸게 들어간 사람들 다 물렸겠구나. 물렸겠죠. 한 2,500원쯤 사가지고 2,100원 정도 있으니까 10에서 20% 정도 손해나 있겠죠. 신성 ENG나 SDN이나 태양광, 풍력, 아까 누구죠? 유니슨, 대마초, 마리오나라고 하지만 그거 오성 첨단 소재 싸그리 다 물렸겠죠.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거래 터진 거 들어가서 물리지 마시라고. 진짜 눌림목은요, 이 양봉 밑에 여기를 안 깨요. 안 깨지죠? 여기는요 깨졌잖아요. 지금 사는 게 좋다 나쁘다? 아니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똑같은 얘기 하지만 여기에서 양봉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확률이 떨어지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좀비처럼 죽지도 않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왜요? 올라오기만 하면 팔아버리려고. 제가 지금 좀비 표현까지 쓰죠? 무서우시죠? 원래 물리면 그래요. 좀비가 왜 되는데요? 누구한테 물려서. 물리면 좀비 되잖아요. 왜 좀비처럼 자꾸 주식을 하시냐 이거예요. 무섭죠? 여기에 좀비가 되고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물린 분들을 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여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을 좀비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올라오기만 해봐라. 막 인터넷을 떠돌아댕겨요. 어디 좋은 정보 없나 막 떠돌아댕긴다니까. 좀비 같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게 물리지 마세요. 방법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류의 종목들을 쭉 보면 첫 번째 뭐예요? 사람들이 단기 매매로 들어가서 많이 물렸거나 아니면 단기 수익이 전혀 안 나오고 있겠구나. 벌써 2주 됐어요. 2주는요 스윙이에요. 이게 어떻게 단기예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지금 마음고생들이 심하실 겁니다.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자, 그 다음에 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웃으면서 들으세요. 바이든 이 사람 대통령 된 거 맞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저는 참고로 뭐 바이든, 트럼프 이런 거 관련된 유튜브 있죠? 저 그런 거 일체 안 봅니다. 안 봐요. 뭐 음모설 이런 거 난 몰라요. 안 보니까. 일부러 안 봐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막 꼬셔도 전 일부러 안 눌러요. 네, 제가 한쪽으로 편향되면은 리딩하는데 큰 지장을 받기 때문에 안 봅니다.
너무 왼쪽으로 가거나 너무 오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본다고요. 네, 그런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네. 저는 중심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안 이상하세요? 뭐가? 요즘에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트럼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뉴스는 되게 많죠. 트럼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언론은 원래부터 없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그런데 안 이상하세요? 8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안 그랬거든요. 8년 더 됐구나. 12년 전이군요. 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 안 그랬어요. 바이든이 무슨 인수 이런 거 뭐 업무 인수인계 대통령 후보 인수 이런 것들 잘 하고 있다 이런 기사 여러분들 보셨어요? 없죠? 구체적인 기사가 없어요. 그냥 뭐 트럼프 쪽에서 안 해준다 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해주는지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아무 얘기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전 그런 게 참 이상해요. 그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된 게 맞고, 그쵸? 네. 정말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많이 움직일 거고 횡보를 많이 할 텐데 그런 뉴스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불안해하라고 그러지 불안해하시라고 이런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한번 생각을 참 곰곰이 해보시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언론 믿지 말라고요. 그리고 누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잖아요. 왜요? 다 얘기해드렸잖아요. 누가 되든 증시는 급등할 거라고.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었죠? 제가 맞췄지 않습니까? 제가 맞춘 건가요? 아니라 그랬어요. 원래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것 뿐이라고. 원래 미국은 대선 끝나면 대선 직전에 한 2달 전에 좀 눌렀다가 대선 치르기 하루 전 이틀 전에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가 되든지 간에 그냥 가요. 그냥. 힐러리 돼도 힐러리하고 트럼프 둘이 붙었을 때도 그랬고 오바마 대통령이랑 뭐 다른 이제 후보들이랑 붙었을 때도 그랬어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갔어요. 그게 미국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그린 뉴딜 수혜주 바이든 수혜주들 이렇게 보면은 개인들은 이제 바이든을 되게 좋아하시니까 막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세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주가가 빨리빨리 잘 갈 때는 요 양봉의 하단부를 보시는 것처럼 안 깨거나 아예 근처로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가죠. 이렇게. 지금은요 깼거든요. 올해 이거 많은 거라 그랬죠? 많죠? 여기 있어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으면 뭐야 그러면 바이든 수혜주 끝난 거야? 그린 뉴딜 수혜주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제 녹화 방송 보시는 그 무사모 회원분들 잘 들으셔요. 방송 한두 개 잠깐 듣고서 제가 하는 말을 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최대한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려고 전달해 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방송 한두 개 대충 듣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만 힘드시니까. 제 방송을 보실 때는 꾸준하게 보세요. 요즘에 뭐 정기 구독 뭐 이런 뭐 구독 경제 이런 얘기 있죠. 네. 유튜브 구독 꽉꽉 누르시고 네. 꾸준하게 보세요. 꾸준하게. 그러면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제 뉘앙스를 아실 거예요. 무방이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안 해드려요. 하지만 알아듣게끔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니까. 무방위원분들한테는 그게 최선의 서비스거든요. 최선의 서비스보다 배려라는 표현이 낫겠네요. 네. 그러니까 도움 드리려고 저도 애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꾸준하게 듣고 보고 고민을 해보세요. 네네. 자, 아무튼 이제 그린 뉴딜 수혜주 이러고 있어요. 근데 끝났냐? 아니요, 안 끝났어요. 왜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 여기까지 왜 올라왔다고요? 요거는 이제 그 바이든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도 민주당도 뭘 밀어요?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 뉴딜 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혜주도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끝나요? 맞죠? 어떻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고. 정권이 아직도 이제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응? 안 끝났잖아요. 그죠? 안 끝난 거예요. 근데 바이든 쪽을 보면 수상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이겁니다. 네, 그린 뉴딜 수요자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해요. 요즘에 테마주가 양극화가 되게 심한데 무슨 얘기냐면 가는 것만 가고 대부분은 안 가고 바닥에 있습니다. 몇 개만 뛰어났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저 밑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양극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많이 가는 거는 아예 대놓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자, 많이 간 종목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서 갈 듯 말 듯 하면서 떨어질 준비하고 있어요. 선발주자죠. 떨어질 준비하고 있다고요. 근데 후발주자들은요. 뭐하고 있어요? 아닌 척하면서 둘 다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후발주자들은 몸 풀고 있어요. 몸 풀고 있다. 축구 선수들이 그 어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막 떠당기면서 뭐에 몸 풀죠. 몸을 데피죠. 그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그 뭐에 실력 발휘하는 게 실력이 더 빨리 발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몸을 데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즉 그린 뉴딜 관련주 안 끝났어요. 근데 선발주자들은 눌림목인 척하면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안 간 그린 뉴딜 수혜주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닌 척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몸 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몸을 풀고 있으면 개인들이 편안해 하시느냐? 아니요,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미쳐요. 왜냐하면 그냥 계속 떨어지면은 팔 마음이 없잖아요. 어떻게 팔겠어요? 이 아까운 걸. 응? 10%, 20%, 30% 계속 손해나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못 파시죠? 그죠? 네. 쳐다도 안 보잖아요. 왜요? 이게 언제 올까, 언제 올라올까 싶어서 쳐다도 안 보세요. 무서워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쳐다보지도 못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자꾸 5% 수익 줬다가 10%까지 수익 줬다가 안 팔아 더 갈까 싶어서 안 팔았더니 본전났다가 손실 났다가 아이씨 어떡하지 그랬더니 다시 또 본전났다가 또 5% 수익 줬다가 또 버텨봤더니 또 떨어졌다가 그게 뭐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 자리에서 계속 이러는 거죠. 이러면 얼마나 승질나시겠어요. 팔자니 그렇고 들고 하자니 그렇고 그쵸? 답답하시죠?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떨어지면 덜 힘들어하죠. 아예 올라가면은 또 덜 힘들어요. 왜요? 없거든요. 밑에서 다 팔았으니까 들고 있질 않으니까 편안해요 그냥. 네. 없으니까. 여기서는 못 파니까 편하거든요. 지금 여기는요. 여기만 오면은 미치는 거예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다고요. 11월달하고 12월달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승질나게 하려고 계속 이거 한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이거 팔아서 절로 가고 싶었는데 안 갔더니 그 종목은 상한가 가고 얘는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런 거 많으시죠? 그쵸? 네. 여러분들만 그런 고민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11월달하고 12월달에 항상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11월 한 중순이죠 지금이 11월 말이나 특히 12월 초쯤 되면 이게 슬슬 풀립니다. 왜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하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에서 돈을 써서 자기들이 앞으로 이제 그 추진할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 언론에서 맨날 여러분들 보고 내년 경제가 먹구름이에요. 내년에도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더 가난해지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 안 좋은 얘기가 계속해요.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여러분들 가난해질 거라고. 이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압축하면서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해질 거다.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뭐 그런 내용들.
근데 그랬던 언론이 갑자기 얼굴을 싹 바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앞에 했던 것만 얘기해 볼까요? 핀테크 기억나세요? 핀테크? 요즘에 다 쓰고 계시죠? 삼성페이나 이런 것들. 그게 이제 핀테크거든요. 요즘에는 돈 벌긴 힘들지만 돈 쓰는 거는 정말 쉽죠. 그냥 손가락만 딱 갖다 얹으면 바로 결제돼 버려요. 그쵸? 쓰는 게 참 쉬워졌죠. 그게 핀테크였거든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 나왔던 건데 그때 핀테크 얘기가 나왔을 때 테마주는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5배, 10배가 못했습니다. 그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11월 말 12월 초에요. 언론에서 갑자기 얼굴을 싹 바꾸고 핀테크 새로운 세상 열렸다 그러면서 쫙 합니다. 4차 산업 그것도 그랬어요. 탄핵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최순실이 난 누군지도 몰랐는데 최순실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말 같은 거에 관심 없거든요. 근데 막 승마 막 그런 얘기 나오면서 막 최순실 얘기가 나왔을 때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언론들이 막 그러다 갑자기 얼굴 싹 바꾸더니 4차 산업 얘기하더라고요. 사물 인터넷 그게 가장 좋았었죠. 사물 인터넷 난리 났었어요. 막 미국이 막 망하느냐, 막 재정 절벽이 와서 미국이 끝나느냐, 뭐 실제로 그 연말에 재정 절벽 그게 와가지고 미국 연방 정부 막 그 공무원들 돈도 못 받고 월급도 못 받고 막 그 국립공원 폐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2014년 막 그 전후로 해서 그랬었거든요. 사람들이 언론에서 막 계속 막 미국 망한다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11월 말 12월 초 딱 되니까 얼굴 싹 바꾸더니 갑자기 4차 산업이 갔네요. 아, 근데 사물 인터넷이 갔네요. 그랬다니까요. 기억나시나요? 얼굴 싹 바꿉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산업은 앞으로 수조 원이 아니라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뭐 경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며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좀 전까지 망할 것 같다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수소차 때는 안 그랬어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수소차 때는 안 그랬냐고요. 그랬죠? 언제까지 속으실 건데요? 연말 연초에 맨날 그냥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또 주식이 또 빠질 것 같고, 그죠? 네. 연말에 또 외국인들 뭐 윈도우 드레싱인지 뭔지, 그죠? 네. 창문 닦다가, 그죠? 창문 닦는 거 있죠? 윈도우 드레싱. 네. 그것 때문에 또 매도 물량이 나올 것 같고, 12월 달에 있을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또 다 확인하셔야 되고, 그죠? 네. 그거 다 확인하고 언제 주식하시겠습니까? 레파토리가 똑같다니까요. 요렇게 이제 그 개인들 힘들게 해놓고 있다가 얼굴 싹 바꿔놓고 갑자기 뭐 간다고 합니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걸 수익을 그대로 냅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우왕좌왕하다 끝나버립니다. 4차 산업, 사물인터넷, 핀테크 그거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수익 옳게 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선주 말할 게 있나요?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왜 인맥주보다 정책주가 많이 가는 줄 아세요? 인맥주는 말 그대로 그냥 눈에 안 보이거든요. 같은 학교 나왔대요. 그런가 보다. 그래도 가요. 정책주는 실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인맥주가 많이 갔지만 이제 정책주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씨 관련주들, 이낙연 씨 관련주들이 슬슬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바뀌는 거 모르시죠? 모르는 사람이 한 90%인 것 같아요. 모르더라고요. 바뀌었어요 이미. 저도 얘기를 안 해드리죠. 왜요? 우리 회원들 매집시켜드려야 되니까. 우리 회원들 매집할 때는 제가 모방에서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매집을 다 해놓고 갈 때쯤이 되면 모방에서 슬슬 힌트를 좀 드리긴 하죠. 종목은 안 알려드려도. 일체 얘기 안 하죠. 우리 회원들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쪽도 바뀌고 있다. 제가 대선주 쪽 짚어드리면 정확하게 뭐 많이 맞죠, 그죠? 네. 뭐 코로나가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좀 변수가 있어서 이제 올해 좀 그 대선주들이 그 수익 내시는데 어려움은 좀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내년에는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코로나 겪을 만큼 겪었으니까. 아무튼 그린 뉴딜 수혜주건 바이든 수혜주건 대선주건 간에 뭐예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고. 정부 정책 주건, 대기업에서 미는 신기술 테마 주건, 언론이 얼굴 싹 바꾸면서 갑자기 좋은 얘기 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속는다고요.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예전에 옛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중세 있죠? 중세 시대 유럽에. 네. 경제학이랑 정치학이랑 그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였답니다. 하나였는데 나중에 이제 근세에 들어와서 근현대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때로 들어와서 정치학에서 경제학이 나온 거랍니다. 맞죠, 그죠? 네. 정치학에서 경제학이 분리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같은 거예요. 따라 보시면 안 돼요. 제가 같이 엮어서 얘기하잖아요. 같은 거라니까. 정치를 모르고 경제를 어떻게 합니까? 경제를 모르고 정치를 어떻게 논합니까? 그렇죠? 네, 지금 주식시장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정부에서 유동성을 한번 풀면 2, 3개월, 3, 4개월 푸는 게 아니라 최소한 2년, 3년 동안 유지를 시킵니다. 왜요? 경제를 살리려고. 근데 주식시장이 끝났다고요? 누가 그래요? 언론에서 하는 말 여러분들 믿어서 듣본 적 있습니까? 전문가는 시황을 잘못 잡거나 그랬을 때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합니다. 아, 제가 이거는 잘못 봤습니다. 사과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사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정치인이 대놓고 떳떳하게 사과하는 거 보셨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특히 언론이 게 심해요. 언론은 사과 안 해요. 속은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래서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연말은커녕 내년 초에 수익 하나도 안 나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되게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오죽하면 제가 좀비라는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 제가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지금 매집하셔야 돼요. 근데 제발 매집을 하시는데 이런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이게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만약에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는데 보통 3개월, 6개월 걸립니다. 바닥에 사서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도 없겠지만 차라리 바닥에 사서 좀 가지고 계셔 보세요.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위에 있는 거 건들지 마세요. 대량거래 터졌으면 그냥 다른 개미들한테 양보하세요. 대량거래 터졌잖아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량거래를 얼마나 터졌는지. 이거 보여드리면 하시겠어요? 저점 500원, 최근 2,500원까지 왔었네요. 5배에서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래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걸 못 보시죠? 왜요? HTS가 아니라 MTS 많이 쓰시죠? 휴대폰으로 차트 보면 이거 안 보여요. 일반적으로 HTS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도 이거 못 보시거든요. 볼 줄 몰라가지고. 제 목소리가 올라가죠? 왜요? 평생 노력해서 버신 돈 왜 여기 가서 다 잃어버립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런 데서는 하지 마세요. 네. 돈을 벌 확률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이런 거는 지금은 매매하실 때 또 이렇게 얘기해도 매매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시장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회에 누가 들어와서 시장 사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네. 항상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나면 누가 와서 그래요. 한솔롱 들고 사도 돼요? 여러분들 꼭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래요. 사고 싶으면 사보세요. 대신에 거래 터진 건 알고 사시는 얘기예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정고점이잖아요. 정고점이잖아요. 네. 이 정도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쵸? 주식 기법, 경제 이런 거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물리지 마시라고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여기서 끊을게요. 왜냐면 대선주 얘기니까요. 네. 아무튼 바이든 이 사람이 당선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오바마 때는 좀 다르네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당선됐을 때 참 대단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줄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선주도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여기 이제 그린 뉴딜에서 양극화 얘기를 다 안 한 이유가 대선주에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자, 한선홍대코 차트 이제 떠 있는 김에 얘기해 볼까요? 그 저탄소 녹색 성장, 그 다음에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도 있죠. 이게 예전에 언제 갔었냐면요, 이명박 대통령 때 갔던 거예요. 한선홍대코가 그 당시에 대장주였어요. 즉 10년 전에 대장주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테마주는 한 번도 안 간 곳에 갈 수도 있지만 옛날에 많이 갔던 곳 중에 부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 이게 저기 민주당 건줄 아시죠? 아니요, 보수 정권들이 있었어요. 그때 갔던 거예요. 그때 우동원이가 한선홍대코였어요. 자, 근데 제가 이런 거 다 끝난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바이든이 진짜로 대통령 당선돼서 임기를 시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고점에 걸려서 대량거래 터지고 파동이 3개나 나온 한선홍대코가 여기 이게 더 가겠습니까? 아니면 저 밑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개인들 짜증나게 만들면서, 그죠? 네. 아닌 척하고 있는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오겠습니까? 어디서 상한가가 나오겠습니까? 개미들이 바글바글한 데서 상한가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개미들을 얻고 세력들만 바글바글한 데서 상한가가 나오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이런 걸 좋은 걸 얘기를 해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밑에서 들었다 놨다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면 돼요. 저희는 사놓은 게 있으니까. 오늘도 살짝 들었다 놨어요. 우리 애들은 뭔지 아시죠? 네. 살짝 들었다 놨잖아요. 네. 오늘도, 그죠?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신경을 긁죠, 그죠? 네. 갈 듯 말 듯, 그죠? 네. 나중에 보면 저런 것들이 많이 갑니다. 우리 회원들도 이제 문자반 회원들도 이제 들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뭔지 아실 거예요. 종목은 여기다 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대선주는요. 자, 대선주도 양극화가 되게 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윤석열 관련주들 잘 보세요. 덕성, 우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죠. 덕성 우선주가 앞에서 못 갔거든요. 한 번 갔고, 이렇게 윤석열 관련주가 지금 3번째 가는 거거든요. 한 번은 올해 초에, 한 번은 올해 중순에, 그리고 이번엔 3번째예요. 세 번째 가는 거예요. 처음에 대장이 첫 번째 파동 나왔을 때 대장이 덕성 우였어요. 저희 방에서 수익 냈었고요. 300불 이상 수익 났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현이 대장이었죠. 세 번째는 다시 덕성 우가 대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요? 우선주니까 매집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세력 입장에서.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벼우니까. 이해되셨죠? 가벼우니까. 자, 그런데 종목을 얘기를 못하겠네요. 윤석열 관련주 중에 저 바닥에서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덕성은 이만큼 갔는데, 그리고 제일테크노스도 이만큼 갔는데 말이죠. 덕성호가 저만큼 갔으니까 덕성도 그만큼 갔겠죠. 서현도 이번에 갔어요. 이 정도 갔는데 밑에서 안 가고 버벅버벅 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끝났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끝났어요. 제가 이거를 표현을 그렇게 하죠.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그러면 누구예요? 아까 그 마리아나 관련주들, 그 다음에 특히 탄소 배출권, 그죠? 그쪽도 양극화가 되게 심합니다. 태양광 쪽은 그나마 좀 덜하고, 풍력도 좀 덜합니다. 그쪽은 몇 달 동안 우리나라 정부 정책주로 올라왔었고, 거기에 바이든까지 해서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좀 그 양극화가 좀 덜해요. 풍력이나 태양광 쪽은. 근데 윤석열 관련주하고 탄소 배출권 이런 쪽은 최근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세종시예요. 유라테크 올리고 있죠. 유라테크가 왜 가는 줄 아세요? 요즘에? 모르시죠? 이낙연 씨가 세종시 얘기하면 잘 갑니다. 이낙연 씨 인맥주들은 요즘에 힘이 없죠. 근데 세종시 관련주가 많이 가죠. 처음에 유라테크가 여기서 움직였을 때
이낙연 씨 세종시 국회의원 출마 그 가능성 때문에 움직였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거 올라갈 때 불 붙인 게 누군지 아세요? 이낙연 씨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불이 붙은 겁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저기 충북 괴산에 가가지고 한마디 했잖아요. 세종시 밀어붙일 거라고. 이낙연 씨가 불을 땡깁니다. 이거다. 그럼 뭐예요? 이낙연 씨 정책주라고 봐도 되죠. 세종시 관련주들은 좀 뭐 넓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많은 정치인들이 세종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낙연 테마주다라고 딱 확정을 못해요. 하지만 이낙연 씨가 불을 땡겨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차트만 보고 대선 주라니까 수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이낙연 씨가 불을 땡긴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이낙연 씨가 불 땡겼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또 땡겼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땡겨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여기도 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대주산업 from past 자, 떠있죠. 근데 세종시 관련주가 이것만 있을까요? 세종시 주변에 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세종시 주변에 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종시가 그 원래 조치원읍이었죠, 그죠? 연기군 조치원읍. 네. 거의 대부분의 기차 거기 지나가잖아요. 조치원. 고속도로도 많이 지나가고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교통의 요지 주변에 회사 없습니까?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세종시 테마주가 이거밖에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종시 주변에 천안, 청주, 대전, 일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뭐예요? 요거만 움직이죠? 양극화예요. 다른 세종시 관련주들은 밑에서 조용히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네, 도끼 날을 갈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찍으려고. 네,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심 없고 계속 이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물린 사람은 물을 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씨 어제 좀 살 걸 안 사가지고 말이지 막 또 후회하는 거예요. 현금 적은 사람은 들어갈까 말까,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말까, 분차 타고 다 다치는 사람은 분차도 쫙 펼쳐놓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사야 돼요. 이게 큰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기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단기랑 스윙을 같이 하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스윙만 좋아하실 수도 있고 스윙이나 중기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 이상을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잠깐 하나 요거 이제 마무리 짓고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양커가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개인들이 좀 너무 많아요. 유라테크가 여기서도 여당 정치인들이 또 세게 얘기하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량 거래가 더 좋고 여기에 개인들이 많아요. 물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뚫고 올라가려면 엄청난 공방전이 펼쳐져야 됩니다. 왜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가를 올리려는 세력과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던져야 돼요. 물량을 던지니까. 네. 엄청나게 싸우는 거죠. 아마 6.25 전쟁은 아마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되게 못 견디고 손절하시죠. 힘든 거예요. 이게.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에 좀 편안하게 하실 거면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어디에서요? 저희가 제일 사자마자 늘 상한가를 먹는 게 있어요. 우리 애들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추천하면 바로 상한가 하는 게 있어요. 카스거든요. 이거였는데 잘 가요. 지금은 다 팔아서 없는데 지금도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데 주식을 이런 데서 사시면 돼요. 이런 데서. 어떤 관점으로? 단기 말고 스윙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이제 그 주식하시는 분들, 네. 그 스윙이나 중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깨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 한 번 굴리는 게 낫다고요. 무슨 얘기냐? 초단타 있죠? 단기 매매는 저는 단기 매매를 뭐 나쁘게 얘기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단타 있죠? 2% 3%짜리 막 이런 거. 수익가치 나는 거. 초단타 그거를 이제 깨라고 비교해 볼게. 깨.
5% 미만, 10%짜리 미만도 사실은 초단타거든요. 그럼 초단타라는 수익, 그걸 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윙 중기는요, 호박이죠. 호박. 저기 이제 큰 호박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주식을 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이따가 저기 그 방송 이제 좀 있으면 끝나니까 공방 마치고 나면 깨 있죠? 집에 가서 깨한 털 놓고 한 100번 한번 굴려보세요. 얼마나 굴러가나 굴려보시라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 진짜 옛날에 한번 해봤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깨 100번 굴려보세요. 호박 종가 한번 호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굴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단기 매매 재밌으니까 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단기 매매만 하지 마시고 호박도 좀 굴려가시면서 깨도 좀 굴리시라는 얘기예요. 깨 굴리는 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그 귀여운 거, 그죠? 호박도 굴리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하시냐 이거예요. 좀 바닥에서 하세요. 바닥에서. 위에서 하시기 때문에 지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양극화라는 말씀드렸죠? 양극화.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약간 코스닥 지수 옆으로 돌리고 하니까 기분이 조금 그러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분 다운된 걸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닥 횡보하니까 더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들 더 수익이 안 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21선이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살짝 평탄해지고 있죠. 네, 여기 이렇게 살짝 돌려야 돼요. 돌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가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열리냐면 대형주는 안 가고 소형주,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그 유명한 화려한 개별주 형세 열립니다. 이게 열려요. 여기서 여러분들 1년 동안 낼 수익을 여기서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농부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내내 농사 짓는 거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농부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내내 죽어라고 농사 짓는 거 아닙니다. 벼농사 예를 들어 볼까요? 심플하게 5월달에 심어서 10월달에 수확하고 농부들 놀러 갑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죠. 농촌 가보시면 그 농부 농사 짓는 분들이 되게 고생하시는 줄 아시죠? 벼농사 짓는 사람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10월달에 딱 수확하고요, 11월달에 탈곡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갑니다. 해외여행 가요, 단체로. 언제까지요? 다음에 3월달 딱 녹을 때까지 슬슬 놀러 다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다 보면 땅값이 올라서 나중에 그 땅 팔아가지고 또 편안하게 삽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되게 불쌍한 것 같죠? 아니, 안 그래요. 자기 땅 갖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아요. 과수원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잘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과수원 꽃이 언제 피나요? 4월달 아닌가요? 아니면 5월달? 그죠? 수확 언제 하는데요? 잘 하시잖아요. 10월달이면 얼추 수확하지 않습니까? 사과가 좀 늦어서 뭐 11월달에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다 끝나거든요. 이분들 그때부터 놀러 다닙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이제 농업대학이나 그런 데 가서 공부하시더군요.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좀 알아봤거든요. 막 그러세요. 해외 연수도 가요, 여러분들. 국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더 편하게 살아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해야 되냐면 주식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년 12달 수익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지수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를 때 이거를 다 따져보면 대충 5개월은 됩니다. 네. 지수가 이렇게 가면 재미가 없고요. 어떻게? 살짝 저쪽 높이에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특히 여기처럼 이렇게 가주면 여러분들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이때를 위해서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씨 뿌리세요. 씨 뿌리란 얘기예요. 씨. 그 씨는 인터넷에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무료 추천 100날 받아보세요. 나오나.
그런 거 안 줘요. 왜 안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안 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추천하면 안 삽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을 해도 안 사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안 주는 겁니다. 제가 공방할 때 종목 추천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안 사요, 여러분들. 사면 망가지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소울님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한마디가 참 힘이 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다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세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죠? 네, 수학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죠? 네, 씨 뿌리세요. 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주식도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씨를 넉넉하게 뿌려서 나중에 더 넉넉하게 수확하는 기쁨을 꼭 여러분들 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틀 동안 공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제 목적은 여러분들 씨 뿌리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네.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저녁 방송은 없고 내일 저녁부터 또 계속 이제 저녁 방송 8시에 진행을 할 거니까요. 저녁 방송도 꾸준하게 들으시고 유튜브 그다음에 사이트마다 다 사이트에 녹화 방송 다 남겨놨으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꼭 보셔서 도움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이틀 동안 저한테 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돈 많이 버셔가지고 좀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씨 많이 뿌리세요. 좋은 씨앗으로. 네네. 자, 여러분들 그럼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